북구갑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당직자님들 장례 정리해 주시고요. 참고로 러닝 타임이 5분 초가 됐습니다. 아주 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광주 북구갑은 국성근 후보, 김경진 후보, 김유정 후보, 진선기 후보, 홍인화 후보 5분이 되겠고요. 밖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여러분께서는 들어와 주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3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30초만. 예, 진성기 후보 측 자리에도 물 놔주시고요. 예, 됐죠? 예. 자, 후보 입장. 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자, 국성근, 김경진, 김유정, 진선기, 홍인화 예비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인물은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유인물은 자기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자, 가운데로 좀 밀착해 주시고, 자,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차려 경례. 자, 양손을 잡으시고 만세 하십니다. 양손을 잡으시고 차려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자, 저기 추첨함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역시 탁구공 뽑겠습니다. 국성근 후보부터요. 자, 국성근 후보 15번 김경진 후보 12번 예, 김유정 후보 22번 진선기 후보 6번 홍인화 후보 11번 예, 감사합니다. 국성근 후보 15번, 김경진 후보 12번, 김유정 후보 22번, 진성기 후보 6번, 홍인화 후보 11번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일단 목 한번 죽이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을 위해서 허기침도 한번 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1분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준비해 주시고, 예, 국성근 후보.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갑 후보 국성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학과 교육자의 삶을 살면서 늘 느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취업조차 못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늘 느껴왔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봤을 때 정치란 사회의 각 분야가 모두 참여해서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데 정치가 과학 분야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입법,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철수 대표께서 함께 하자고, 저희 정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 과학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의 미력을 저의 전문성을 보태기에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준비해 주시고, 김경진 후보. 예, 선거 과정을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인력 소개 시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쭉 인사를 다니는데 다른 데는 보통 후보들이 가면 이분들이 반갑게 마주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인력 시장을 한 4-5곳을 들렸는데 독특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후보 파란 점퍼를 입고 감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다가 아 하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3일, 5일을 나가도 일을 하러 갈 기회 자체를 못 갔기 때문에 자존심이 심대하게 상해서 본인들의 공공의 종복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옴에도 불구하고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연호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김유정 후보. 광주의 새로운 미래, 북구의 활력, 김유정입니다. 광주 출신인 저는 25년 전 야당 당직자 생활을 시작해서 1997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5번의 대변인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 몸살이지 않고 일했습니다. 언제나 선명한 야당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는 김유정의 대체제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의 판을 바꾸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정권 교체를 가는 길목에서 저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쏟아붓겠습니다. 광주와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생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진선기 후보.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현재 실업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하는 그런 꼴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주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이유가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실업자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집에서 특히 우리 지역구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휠체어 하나 없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1년이면 1억입니다. 그 1억 자진 반납하면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30대에 휠체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인화 후보. 네, 이 자리에 앉으니 참 긴장이 됩니다. 북구 갑 예비 후보 홍인화입니다. 저는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사회변혁운동을 거쳐 강주광역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고려인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해서 약자를 대변했고 총인 시설, 겜코 국제 사기 사건 등을 문제 제기하면서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좌절도 겪었습니다. 진실은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규명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남 독점 구조가 얼마나 한국 정치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키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 홍인화 야당 교체,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치 개혁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추첨에 의한 질문 국성군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1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 2개 내지 3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이고 과학자가 우리 경제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성장 동력에 되는 신성장 산업들을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그걸로 많은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 동력이라 하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굴뚝 산업으로는 이 지금의 신성장을 동력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IT랄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첨단 이 기술을 이용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광주 8개 선거구 중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크게 이길 것 같은 지역구는 어디인가요? 또 석패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당 전략국에서 분석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의 언론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만 얘기를 드리면 광주 북각 같은 경우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후보조차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걸 전 대통령의 아드님, 또 김상곤 교육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차마 그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지 민주당 중앙당 안에서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접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서구갑,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혜자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개 지역인 후보인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당 전략국에서 적절하게 분석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유정 후보에게 오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신 질문이에요. 우리 후보들이. 자, 22번 드리겠습니다. 당이 현 지역구 말고 전략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본인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당의 명령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낸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구갑의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혼자 단순히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북구의 지지자들이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또 많은 지역의 또 원로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해서 저에게 전략공천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주어진다면 소통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진선기 후보에게 오늘 처음 나온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구조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정치를 하면서 지역의 대표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 실업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현재 우리는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우성입니다. 일자리 만들어줘라 아우성이고 이런 어떠한 세대 갈등이 왜 생겼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 여기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열되고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60% 이상이 19대 국회의원을 바꿔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지금 이런 하나하나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의 이런 현안 사업들, 당장 우리 지역에 보면은 내간디나 각하동 그리고 우산동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어느 누구도 와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파트 문제, 베란다 샤시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인화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잘 들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갈이는 개혁공천이라는 등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특히 호남 정치 개혁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갈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호남 정치를 살펴봤을 때 호남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마땅히 해달라라고 하는 호남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이 일당 구조이다 보니까 이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호남 정치는 개혁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치에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물갈이 부분은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주라.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상식적인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 때만이 예. 호남민들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균등하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패널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패널 말씀해 주시죠. 먼저 여성 예비 후보자 두 분께 질문한 다음에 남성 후보자 세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역의 여성계는 여성 후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이제 지역 여성 후보 자신들이 남성과 뭐 구분되지 않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여성계의 염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지난 19대 선거 때 지역 여성의 염원을 담아서 여성 특구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여성 의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현역 여성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본인은 여성 의원으로서 어떻게 다른 정치를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성 의원들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물론 지금 더민주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변화를 했는데 북구 갑은 지금 현직 의원의 굉장히 오랫동안의 표밭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를 가져오실 수 있을지 어필하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유정 후보부터 여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정 홍인아 후보 질문하시고 다음에 남성 후보 답변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여성 의원에 대한 평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기간이 온전히 4년이 아니었죠. 그래서 절반의 시간밖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후보로서 제가 갖는 다양한 정책 공약이나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여성 후보에게 앞서서 저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정말로 10 지역구 의원 안 부럽다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말로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과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OECD 국가에서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기혼 여성이 지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보육 문제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여지는 박근혜 정권의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여성 후보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인아 후보. 예, 여전히 한국에서 그 여성이 정치적인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19대 때 여성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던 이유도 사실 여성의 수를 늘리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의정 활동을 파악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정치는 여성성을 담보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의 그 장벽을 넘기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성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약자의 여성의 편에 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국회의원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를 얼마만큼 담보했느냐, 여성의 대표로서의 그 역할들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그냥 일반적인 남성과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김미경 우리 패널의 질문은 남성 후보에 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득표 대책이죠? 네, 득표 대책. 자, 이것은 국성근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이내입니다. 예.
북구 갑의 유권자 수는 18만 8천 명입니다. 투표율을 높게 잡아도 6만 표 득표면 당선입니다. 저는 고향이 담양이고 북구 갑에는 유권자의 35%인 7만이 담양 사람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제가 고향 사람이라서 너무 좋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제가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공천만 받아오면 무조건 찍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23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저의 동창생들과 저희 동료 직원들이 저희 지지자들이고 그들이 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 김경진 후보 준비되시죠? 예. 김기경 교수님께서 앞으로 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걸 여쭤봤는데 앞으로 표 가져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선거가 39일 앞으로 남았는데 39일 동안 도대체 뭘 해서 표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같이 호흡을 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얼마만큼 삶을 같이 했느냐, 이걸 가지고 4년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집사람과 같이 성당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또 중앙방송 종편에 출연을 하면서 서울에 집을 얻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서울 KTX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서울 중앙 전국 곳곳에 정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활동한 그 자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39일 동안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선기 후보. 저는 표에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배지에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표는 어디서 나오냐?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던질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강주 100만 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 100만 대 만들어내면은 2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여기서 2만 7천 개가 일자리 생기는데 너희들 가서 투표해라. 반드시 투표하면은 강주에 100만 대 자동차가 생긴다. 그랬을 때 일자리 2만 7천 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표를 주라고 구걸을 합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2.5%입니다. 더불어당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젊은 층에. 이 젊은 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광주에 새로운 예산, 이런 핵심적인 예산을 갖다가 줬을 때 이들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당을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희망이고 국민당의 바라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진행할게요. 우리 노미덕 패널께서 이제 질문하실 차례죠?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구 갑이면 아마 저희가 그 강주 북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강주역, 아마 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큰 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강주역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실제 아마 그쪽 주변 상가들은 거은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더더욱 강주역이 침체되면서 아주 정말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 질문이시고요. 제가 그 진성기 의원과 홍인하 전 시의원들께 두 분께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두 분이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이번 질문은 첫 번째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광주역 활성화 방안이죠? 네, 홍인화 후보부터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1분 이내. 광주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예, 강주역 활성화 방안은 지금 현재 거의 KTX가 강주역으로 들어오는 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KTX가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비즈니스 그 민자 유치를 해서 그 비즈니스 복합타운을 세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강주역과 그 송정리까지는 전철이 와도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과 그리고 비즈니스 타운을 설치를 한다라면 인력을 유입할 수도 있고 또 인력 유입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유입의 효과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효과를 잡을 수 있고 북구 갑 전체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성기 후보. 정말 강주역 웃깁니다. 지역 주민은 보이지도 않고 정치인들끼리 시장님들끼리 정리해 버렸습니다. 세계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까지 가는데 전부 다 도시를 걸쳐서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KTX는 전국을 연결하는 대구까지 연결하는 앞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강주역 반드시 존치해야 됩니다. 왜 송정역에 KTX 정차했습니까? 박광대 시장님께서 거기다가 복합 환승센터 지어준다 그래서 5천억짜리 환승센터 지어준다라니까 거기다가 했습니다. 무슨 환승센터가 지어주고 있습니까? 강주역 받듯이 KTX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주역에서 KTX 들어오는데 지하철을 뚫어서 지역 주민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합 합성센터를 백화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유치해서 그란에도 낙후되어 있는 전남에 새로운 병원 기술을 줘서 거기에 복합을 만들어서 반드시 강주역 KTX, 강주역에서 대구로 가는 KTX 예. 한 달 내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유정 후보. 네, KTX 역은 1도시 1거점역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광주역 KTX 진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정치인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 또 신노선을 광주역으로 몇 개 노선을 끌어들이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1년에 4조 예산 정도의 광주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대안을 하나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보다는 지금 또 다른 용역이 또 10개월간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이익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결정이 된다면 제가 책임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시계 준비하시고. 김경진 후보. 예, 저희 캠프에서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3가지 정도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현재처럼 광주 역사를 존치하면서 3시간짜리 KTX라도 취항하도록 하자라는 안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행정 복합타운을 만들자. 그래서 북구청과 교육청을 유치해서 관공서 건물을 개발하자라는 안이 하나 나왔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광주역 자리가 원래 경향방죽이라고 그래서 호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복원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개발하자. 이 3가지 안이 나왔는데 대체로 보면 공원 개발 안에 대해서는 이 주변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상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상인들은 관공서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KTX가 재추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안은 아닌 것 같고 2안 내지 3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광주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 문제 자체는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장께서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계 준비하시고요. 국성군 후보. 지금 KTX가 송정역으로 가면서 광주역의 이용객이 무척 줄어서 거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 역사를 광주역의 그 활용도를 보고 그 역사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강주의 한 중심에 있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 역사를 그대로 유치해서 활용도 낮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 비즈니스 타운이랄지 아니면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이 큰 이 타운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존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경진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이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성기 홍인화 후보 개별 질문 받으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성기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저는 항상 정치를 하면서 다음에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저에게 무슨 것을 원하고 있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30년, 40년 동안 우리 지역의 말바구 시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나가고 40년, 50년 했는데 말바구 시장 안에 화장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강주 시내 시민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없어서 그 병원 옆에 가서 오줌을 싸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말바구에 10억 예산 갖다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진우시원 잘 뽑았다, 재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강계정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로 시의원을 재선을 당선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주공아파트에 누워있는 정말 장애인들, 그들에게 휠체어를 갖다가 제가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그이들의 햇빛을 봤을 때 저를 뭐라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인화 후보. 예,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세금을 절감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총인시설, gem코시설 문제 제기하면서 총인시설 연간 16억, 20년간 유지관리비 절감했습니다. gem코 국제사기 사건 문제 제기하면서 추가 성금 460만 달러, 약 50억 원 세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비판과 견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일당 구조 속에서 비판과 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의도 있었고 또 협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견제와 비판, 게을리하지 않았고 바로 이게 호남 정치를 개혁하는 최선봉에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 정치의 개혁이 바로 한국 정치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패널들의 질문을 마감하고 우리 공관위원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훈 위원. 예. 네, 저기 김경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당하시기 전 이제 종편 채널에서 이제 패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제 당시 안철수 대표 및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셨었고 반대로 이제 뭐 전 문재인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와 연결해서 최근 당대당 통합에 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수도권 연대를 반대하시면 이제 반대 성명을 낼 것이다, 소신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의 입장도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지금 통합에 반대한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확고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입장이 과연 그러면 수도권 각각 선거구에 후보자들 각별 연대까지 지금 금지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정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권 선거구에 각각의 선거구에 개별 후보들의 단일화 내지 연대까지 반대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 당론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성명으로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첫째,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의당의 주적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의당의 주적입니까? 주적을 분명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연대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성명을 내는 것,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당내에서 비판을 한다면 우리 당의 포용력과 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되물어 묻고 싶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이재호 씨처럼 민중당 예. 노동운동 했었던 사람들도 예. 품었습니다. 예, 예. 그 정도 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윤철 위원장님 질문 있겠습니다. 예. 공천심사위원장을 고사하다가 수락하면서 기자들이 어떤 사람을 공천하겠느냐고 물어보길래 국민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물론 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공관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일부 났습니다만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우리 정치는 그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국회를 정무직을 13년 하면서 출입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국가이익과 지역이익 그리고 주민이익이 충돌될 때 어느 것을 쫓느냐 이걸 유심히 봐왔는데 2000년 전에 프로다크 영웅전을 보면은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에게 맞아 죽고 국민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국민하고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광주에서 마지막 이 문답을 하면서 매우 좋으신 분들이 우리 광주에 많다 이런 것을 공심위원장은 아주 자랑스럽고 기쁘게 느낍니다. 앞으로 이 가운데 어느 분이 공천받아서 국회에 등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주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 질문 내용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지역의 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얘기와 동시에 예. 때로는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네, 우리 국성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계 눌러주세요. 예. 참 이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많은 이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큰 기능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소통과 타협일지인데 국가의 이익이 있고 지역의 이익이 서로 상충됐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이긴 하지만은 국가가 없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소통과 타협으로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경진 후보. 아니, 정답은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표를 먹고 사는 지역 대표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고 무엇이 지역의 이익이냐, 과연 지방 분권주의가 맞느냐, 아니면 국가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핵심 시설을 모아두는 것이 원칙이냐,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복지에 조그마한 국가의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원칙이냐. 사실은 보수 세력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호도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실은 돈 있고 힘 있는 쪽에 돌리는 역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 힘있고 센 사람들이 자기네들 먹고 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 이름을 빌려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냉철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예, 김유정 후보. 국가의 이익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은 저와 늘 소통하시게 될 겁니다. 지역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약속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상충할 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느냐,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이익이 우선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가 그 외에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충할 때 국가의 이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진성기 후보. 예, 오늘 아침부터 여기 이름도 김대중 센터입니다. 20세기의 김대중 선생,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리더, 강주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답입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 더불어당, 새누리당을 떠나서 과연 어떤 당이 우리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당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DJ 선생, 옛날 우리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아버지 따라다닐 겁니까? 지금은 20세기가 아닙니다. 21세기에는 진성기 새로운 리더를 보여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소신 있는 정치, 표를 달라갈 수 있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DJ 선생님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패권주의가 어쩌고 무슨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후보자들이 DJ 선생 이야기로 나왔습니까? 희망을 주는 정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인화 후보.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의원 시절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느냐, 또 강주의 이익,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됐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느냐 매번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로 강주시의원 시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강주 시민의 위상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국무총리의 사인을 그냥 묵인하고 가느냐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공적 이익에 관계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는 강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호남 정치가 왜 한국 정치의 심장부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세계 수영 선수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주에 있는 언론들은 아무도 제가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순서에 의해서 김지희 의원 질문해 주시죠. 예. 그 많은 정책과 공약을 얘기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좀 머리도 식히실 겸 본인의 결심도 한번 돌아보실 겸 간단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후보를 돕겠다. 본인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해서 우리 국성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2012년도에 민주당 경선 신청을 해봤었는데요. 이유 없는 사유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우선 이게 마음속에 자괴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술 먹고 울기 바쁩니다. 그래서 남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은 편치 않으신데 마음이 조금 돌아서서 합리적인 이유가 납득이 좀 되시면 도와주시죠. 아니 그건 납득해야 됩니다. 납득 안 할 방법은 없고요. 예. 근데 어쨌든 술 먹고 울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술 먹고 우는 걸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자, 김유정 후보.
당의 결정에 한 번도 불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승복했었습니다. 우리 정치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승복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저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진성기 후보. 저는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우리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아까 우리 또 의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저는 무조건 도울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국민당의 정강 정책과 우리 당의 위배된 인이라든가 또 배지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만 위해서 하는 정치인은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강주 시민을 위하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배지 하나 달라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뼈를 묻고 우리 북구 사람들과 함께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을 때 저는 그 후보를 지지하지, 저 사람이 배지 달고 또 가버리고 그런 사람 왜 도와줍니까 제가.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북갑의 국회의원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소신과 우리 지역에 뿔을 묶어라도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만약에 한다면은 저 아닌 어느 누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홍인화 후보. 예, 국민의당이 경선 과정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 그 과정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승복합니다. 예, 이번 순서에 의해서 정현정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북구 갑선거구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만 제가 두 분한테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경진 예비 후보와 김유정 예비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예비 후보 조금 전에 그 국민의당의 선거 전술적으로 지역구에서 후보연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잘못됐느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이 선거 전술로 잘 안 들리세요? 지역에서의 후보자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계신데, 자, 그것이 맞다고 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20대 총선 이후에 그 후보자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선거를 치렀을 때 국민의당의 생명력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21대 총선 갈 수 있다 없다. 김경진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만 수도권은 지금 국민의당 후보들이 그렇게 많이 다 포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보자 연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최소한 5년 이상 갈 수 있는 정당이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뿌리 내릴 거점은 호남 이외에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수도권 매우 불투명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당 지휘부에 있다면 최소한 이건 하겠습니다. 수도권 연대를 추진하면서 그 연대에 응하는 상대방들에게 당신네들은 차후에 국회의원이 되면, 아니면 이 연대 경선 단일화 과정에 참여를 한 누군가가 후보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신은 공약으로 중선거구제 내지 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공직선거법을 바꾸겠다, 이 점을 공약으로 하라. 김경진 어차피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어떤 형태의 선거 전술이든지 건강한 정당으로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결정이 국민의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양분이 될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판단만 제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김경진 알겠습니다. 예비 후보, 우리 정당 국민의당이 예비 후보의 판단을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가 중대 선거구제를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100년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선거법상 중대 선거구제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것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아주 미약한 뿌리라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얘기를 김종인 대표가 꺼내셨는데요. 국보위 출신의 김종인 대표가 개울가에 돌 던지듯이 툭툭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창당한 지. 왜 국민의당이 창당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친노 패권주의 청산됐습니까? 현역 의원 한두 명 컷오프 시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서 국민의당 독자 노선 걷고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묻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됐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통합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서 김진화 의원 신청하셨죠? 예.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는데 그 시간 관계상 김경진 후보, 김유정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촘촘히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회 안전망 구축하고 뭐 최저생계비 기준 높이고. 근데 우리가 책임 있는 대안 정당이 되려면 자칫 그런 포퓰리즘적인 뭘 해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 아니면 기존의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두 분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넣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라든지 환경, 토대를 구축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김진화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전제가 된 질문이야말로 그야말로 보수 재벌 집단이 생각하는 항상 던지는 화두들입니다. 뭐냐면 법인세를 20% 법인세 기준 세율을 20%로 하느냐, 25%로 하느냐, 30%로 하느냐, 35%로 하느냐, 이 좌표점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 기준 22%인데 35%, 40%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도 안 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세금을 얼마만큼 걷느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국방비에 40조를 쓰느냐, 아니면 국방비 40조를 그 중에 20조를 복지비로 돌리느냐, 그거 역시 가장 정책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기초적인 판단에 거기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네. 전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잘. 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유정 예비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공약 제시했습니까? 다 파기됐죠. 그때 당시에는 나는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말한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뭐 누리과정 예산, 보육의 국가 책임,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깡그리 무너졌죠. 그리고 쉬운 회고 안 하겠다, 이런 부분도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예산 30조,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이 남아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복지 예산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 세출 구조의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이 정권의 철학, 저는 그런 것들이 수반되면 그러한 예산 확보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공관위원 중에서 우리 신중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 공심이 미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고맙습니다. 거기는 이제 강기정 지구안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아까 현안 문제를 우리 패널리스트들도 많이 지적하고 우리 공심들도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유정 후보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사회 그 여성의 참여 활동 그 영향을 지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 단위건 시 단위건 더군다나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활동은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권혜은이 의원이 지난번 대선 과정의 부정선거, 소위 권력기관에서의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분연히 투쟁하고 있을 때 여성 의원들의 동조, 참여, 투쟁, 눈물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김의정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 다시 재입성했을 경우에 우리 여성 정치의 확산, 지지 기반 확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거 때만 되면 지분만 요구하고 또 일부 특혜 아닌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국외에서 여성 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을 좀 묻고 싶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김경진 후보는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한데 두 번 무소속 나왔을 때는 4% 28%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지지 기반이 그렇게 월등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공심의원도 좀 우려한 게 이제 그런 점인데요. 만일 이번에 공천에 좋지않은 또 김경준 의원한테 받아들여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확실한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점을 이제 묻고 싶고 국성군 의원하고 이제 홍선화 의원은 이제 과학도고 과학기술의 그 경험이 많으신데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점 짧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장황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순서대로 김의정 후보부터. 네, 저는 여성 정치인이지만 저는 의리와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19대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사실은 당내 여러 의원들 수많은 재판에 걸려있는 분들 소위 법정의 의리방청 제가 제일 많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천함으로써 정말 정치란 그런 것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간 예. 네, 15%가 채 안 됩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그래서 여성들이 뭐 지분을 요구하고 때를 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깨끗한 정치 또 참신한 정치 여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김경진 후보 예. 하십시오. 제가 이제 수도권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을 펼쳤고 그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떤 마음속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에 대한 공천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당이 품을 수 없는 당이라면 당이 반성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JTBC 밤샘 토론에 국민의당 대표로 나가서 적지 않게 국민의당의 명예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당에 기여한 것은 광주시당의 당원이 15,000명입니다. 제가 광주시당에 입당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저로 인해서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 당원이 5,0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로 인해서 국민의당 붐업이 광주 북구에서 또 광주 시내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명을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다면 누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평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성군 후보.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이 과학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영광스럽게도 지난주에 저는 과학기술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이 문제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 따라하기 그리고 작년껏 답스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따라서 하다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2위입니다. 항상 2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김지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예스 노로만 대답한 줄 알고 당연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시간을 좀 제가 보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이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도 될까요? 예. 좀 드리겠습니다. 이 2위를 하게 되면 세계 유일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에서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예. 다시 카운트해 주세요. 네. 전기 자동차에서 이 배터리가 100km 속도로 300km를 갈 수 있는 거고 같은 속도로 25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있으면 2위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항상 1위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2위를 하고 자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중과 이 100개의 분야에서 2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개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두 마무리했고요. 우리 후보님들은 잠깐 이 자리에 좀 착석하신 채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전윤철 공관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후보자들 마무리 반 안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홍인화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1분 내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후보. 네, 저는 심사를 받으면서 국민의당 후보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창당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대한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강주와 북구 갑 유권자는 정치개혁의 적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권정치, 토호정치 청산으로 호남 개혁 정치 복원을 기대합니다. 저 홍인화의 정체성은 호남 여성 서민입니다. 호남 여성 서민, 이들의 정치에서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소외된 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설 때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홍인화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혁명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성기 후보. 예, 저는 종편을 안 나가기 때문에 종편에서 제 여론조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 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계정 의원 22%, 제가 38%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종편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진성기는 뺐더라고요. 아마 진성기를 넣으면은 진성기가 1, 2등 날 것 같아서 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33년 토박이를 했고 시의원 재선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시의원 재선을 또 무투표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공심위원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장현 시장 처음에 3%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강주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5명 후보 어느 누구는 공천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더불어당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청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어머님께서 저를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그 패기를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정 후보. 네, 전유철 위원장님, 공관위원 여러분,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광주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북구와 광주 발전도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시민 누구나가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12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구, 소외받고 낙후된 북구, 연습만 하다가 4년을 또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된 능력으로 북구 발전의 숨통을 트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경제민주화의 헌법 가치를 지향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신뢰받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로 저를 키워준 광주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경진 후보.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8년 동안 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공관위원님들께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마음속에 애를 태우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 380조인데 예산을 짤 때는 난리법석이지만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결산할 때는 하루 만에 뚝딱 끝납니다. 감사원도 대강 넘어갑니다. 저 국회의원 되면 그 시스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돈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인재들이 그저 일만 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 인재들을 정치 일선의 행정 일선의 현장으로 불러들여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융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일할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국성군 후보. 저는 마무리 발언이 짧기 때문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3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1시간의 강의를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는 저와 같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 순발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정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과 노선이 필요한 것이며 정치인이라면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 행태는 이념도 없고 소신도 없고 철학마저도 없습니다. 추구하는 있는 정치적 가치는 오직 본인의 기득권뿐입니다.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 국성군은 미력하지만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특권과 기득권 타파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꿈을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 고생하셨고요.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전윤철 공관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의사봉 3타로 오늘 공개 면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장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5시가 다 돼갑니다만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광주 광역시 8개 선거구에 28분의 신청자를 모시고 정견 발표 듣고 특히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5분 그리고 우리 공관위 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엿새째 벌어지고 있는 이 면접이 때로는 김이 빠져서 저로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광주에 와서 이런 열띤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인재들이 뭐일까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지만 오늘 광주에 와서 대단한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 하나 눈에 띄고 43년 동안 외길 행정부에서 근무한 저로서 그동안에 정경분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국회에 출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가 웰빙족들의 놀이터라든가 정치 자영업자의 모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통렬한 반성과 분석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데 정치가 잘 돼야 이것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해온 저로서는 이 공천위원회 위원장 수락할 때도 그런 뜻을 가지고 수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지역 이기주의나 표에 의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하시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광주는 문화도시로서 광주에 엄청난 하드웨어를 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문화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기획예산처 장관 때 전남도청 이전이 결정됐고 거기에 대한 패닉 현상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많이 확충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이쪽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광주에 출마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출마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각성을 요구합니다. 문화시설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고용 창출률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회에 나가서 다른 당과 정책 논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껏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끝까지 앉아 계신 서구 북구 갑지역 이 신청자 여러분과 모든 출마자 여러분께 건승을 기도하면서 평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사봉 3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 좀 일어서 주십시오. 똑같이 인사하시고 가운데로 좀 이렇게 보여주셔서. 자, 우리 김경진 후보님 인사 같이 하시게요. 자,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후보님들도 먼저 나가시면 우리 당원들 먼저 다 나가시니까 좀 잠깐 앉아 있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 자 차려 경례. 다시 한번 손 마주 잡고 자 우리 전윤철 위원장님 가운데로 좀 가시죠. 가시고 자 우리 전 위원장님 가운데 서 주십시오. 자 이 자리가 떠나가도록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자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됐습니다. 자 손 마주 와주시고 자 앞으로 더 선의 경쟁하시라고 5분께 뜨거운 박수. 손 마주 잡으시고 만세 해주세요. 손 잡으시고 만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만세.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